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스포츠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자전거 시합이 열립니다. 봄에 열리는 밀란 살레모나, 투어 오브 플래너스, 파리 루베 같은 클래식 경기들도 있고, 봄, 여름, 가을에 걸친 지로 디탈리아나, 투르 드 프랑스, 부엘타 스파냐 같은 그랜드 투어 경기도 있죠. 워낙 많은 자전거 경기들이 세계 곳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들이 열리는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협회가 있는데, 이를 국제사이클연맹 UCI라 부릅니다. 1년에 걸친 여러 시합들에서 활약한 선수들은 이제 시즌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최고의 선수를 가리기 위한 시합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매년 9월 말에 열리는 UCI 로드월드 챔피언십이 그 경기입니다. 로드월드 챔피언십이란 말 그대로 로드사이클 분야에서 월드 챔피언을 가리는 시합인데요. 이 시합에서 우승한 선수는 자타공인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레인보우 저지를 다음 월드 챔피언십이 열리는 1년 동안 모든 로드 자전거 시합에서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레인보우 저지는 자전거 선수에게는 정말 최고의 영광이라 할 수 있으며 월드 챔피언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모든 자전거 선수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계 최고의 자전거 선수를 가리는 로드 월드 챔피언십은 어떻게 하면 우승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로드 월드 챔피언십은 기존 자전거 경기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 자전거 시합들은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팀 단위로 이루어져 팀 소속으로 경기를 뛰게 되지만 로드 월드 챔피언십은 국가 대항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CI 월드 투어 팀 18개는 각각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경기를 뛰게 되지만 로드 월드 챔피언십에 참가하려면 각 국가에서 시드를 배정받아 국가 단위로 팀을 이루어서 달리게 됩니다. 올해 2019 투르 드 프랑스에서 미첼 텐스캇의 아담 예이츠와 팀 이네오스의 게라인트 토마스는 경쟁자로서 각각 소속팀을 위해 싸웠지만 올해 열리는 로드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같은 팀으로 출전하여 영국을 위해 함께 달리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각 국가에서 배정받은 시드 자리가 굉장히 귀하고 각 나라별로 출전할 수 있는 선수의 숫자가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같은 사이클 강국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사이클이 약세인 나라에서는 적은 수의 선수들만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19 로드월드 챔피언십의 남자 엘리트 로드레이스 부분에서는 스페인에서 16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반면에 UCI 포인트가 낮은 코스타리카에서는 안드레 아마도르 선수 단 한 명이 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선수 숫자가 적은 나라에서는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외로 여기서 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코스타리카의 안드레 아마도르 선수는 모비스타 팀의 소속이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달리는 모비스타 선수들인 알레한드로 발베르데나 미켈란다 같은 선수들과 어느 정도 합을 맞추며 펠레톤을 달리게 되죠. 물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는 피니시 근처에서는 모두 적이 되어버리겠지만 최소한 펠로톤 안에서는 다른 나라의 국가 저지를 이루면서 한 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주 보기 힘든 장면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자신의 소속된 팀의 리더 선수를 돕기 위해 자신의 나라에서 달리는 선수들을 배신하고 다른 나라 선수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드 챔피언십 역시 국가 대항전이기 때문에 사이클 강국끼리 대결을 펼치는 상황이 오면 굉장히 격렬한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올해 로드레이스 부문 콜롬비아 팀에서는 에간 베르날, 나이로 킨타나, 리고베르토 우란, 미겔 로페즈 같은 선수들이 한 팀을 이뤄서 달리게 됩니다. 그랜드 투어에서 각 팀의 리더를 맡을 만한 선수들이 모두 한 팀에서 달리는 거의 드림팀 같은 성격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에 맞서서 벨기에 같은 나라에서는 티시 베논, 필립 주베르, 이브 람프레트, 그렉 바나버맨, 세판 마르케 같은 선수들이 한 팀을 이뤄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즉, 축구 같은 경기에서 드림팀이라 한다면 각 나라에 엄청난 선수들이 모여서 드림팀을 만들게 되지만 사이클에서는 각 팀에서 엄청난 선수들이 모여서 드림네이션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경기는 일반적으로 사이클 경기와 동일합니다. 원데이 클래식 자전거 경기들처럼 하루짜리 코스로 이루어져 약 250km에 이르는 거리를 가장 먼저 피니시한 선수가 바로 월드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국가대항전 성격 때문에 이외로 팀워크가 전혀 안 맞는 개판인 경기를 볼 수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로드 월드 챔피언십에 우승하여 챔피언 타이틀을 따내게 된 선수는 레인보우 저지와 함께 다양한 특권을 받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다음 해에 열리는 로드 월드 챔피언십이 열릴 때까지 레인보우 저지를 입으며 모든 경기가 시작할 때마다 중립구역의 가장 앞에 서서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레인보우 저지를 입은 자의 특권으로 경기를 시작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모든 관중들은 레인보우 저지를 입은 선수가 누구인지 맨 앞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이클 선수로서 최고의 영광인 동시에 모든 사이클 선수의 존중의 의미를 담은 중요한 세레모니이기도 합니다. 또한 월드 챔피언이 사용하는 모든 장비와 유료에는 레인보우 무늬로 장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기 년도에 월드 챔피언이 바뀌게 되더라도
한 번 챔피언은 영원한 챔피언이 되어 저지를 제외한 소매와 장갑에 레인보우 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월드 챔피언이 되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 할 수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레인보우 저지는 어마어마한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레인보우 저지를 입게 되면 다른 경쟁자들에게 매우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저지는 눈에 매우 잘 띄기 때문에 일단 어택에 나서게 되면 모든 경쟁자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게다가 혹여라도 월드 챔피언이 낙차나 기재 고장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경쟁자들은 바로바로 이득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게 되죠. 이러한 자전거 경기에서 발생하는 단점을 포함해서 생계를 위협하는 또 다른 중요한 단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스폰서의 감소이죠. 레인보우 저지를 입게 되면 다른 저지와 달리 스폰서의 로고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달리는 광고판인 자전거 선수들은 스폰서가 떨어져 나가는 웃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미디어의 주목은 한 몸에 받게 되지만 되려 스폰서가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저지를 입었다가는 바로 UCI에 의해 벌금을 때려맞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저지를 입은 선수들은 대부분 피해갈 수 없는 이른바 레인보우 저지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레인보우 저지의 저주란 월드 챔피언이 레인보우 저지를 입게 된 이후에 1년 동안 펼쳐지는 대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불운을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1965년 월드 챔피언이었던 톰 심슨은 그 다음해 겨울에 다리가 부러지면서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고 그 이듬해 몸빵도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1971년 장피에르 몬세레는 그 이듬해 3월 레인보우 저지를 입은 채로 자동차와 부딪혀 사망하게 되었고요. 1981년 월드 챔피언인 프레디 마튼은 그 다음에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으며 1987년 뚜르드 프랑스와 지로 디탈리아, 월드 챔피언을 따는 트리플 크라운 달성자인 스테판 로체는 그 다음에 무릎 부상으로 경기 자체를 뛰지 못했습니다. 1990년 루디 다닝 선수도 그 다음에 한 번도 경기를 치르지 못했고 작년 월드 챔피언인 알레한드로 발베르데는 자신의 주요 승부처인 아르덴 클래식 3종 세트에서 단 한 번도 10위권에 들지 못하는 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 많은 월드 챔피언들이 대부분 다음 해에 부진한 실적을 거둬야 했고 몇 년 뒤에는 인간적으로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1993년 월드 챔피언인 랜스 암스트롱은 그 다음 해에 거의 경기를 뛰지 못했고 2년 뒤에는 고안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3년 연속 월드 챔피언이었던 피터 사가는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저지를 입었던 2018 뚜르드 프랑스 경기에서 와이프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레인보우 저지, 역시 왕관을 쓴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겠죠. 과연 알레한드로 발베르데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